오랜만입니다. 아주 화사하시네요. 네, 오늘 좀 약간 노랗게 좀 했습니다. 병아리 같으세요? 네, AI한테 약간 이런 좀 코디도 좀 여쭤봐서 AI 분께 고민 상담까지 받는 아주 위대한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AI한테 주로 뭐 어떤 일을 시키십니까? 약간 노예처럼 부리신다고 들었는데. 예. 거기까지 소문이 났나요? 예. 아니 저는 뭐 너무 많은 거를 하루에도 물어봐서 얼마 전에는 뭐 사슴벌레를 키울까 그 장수풍뎅이를 키울까 고민이 될 때도 물어봤고. 네, 이런 AI를 활용하시는 거 보면은 좀 진짜 지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지능이 저는 있다고 그냥 마음속으로 인정하고서 말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지능이 없으면 여기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승현님보다 똑똑하다? 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좀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지능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AI는 진짜 지능을 가진 게 아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네, 지능이 과연 아니면? 뭘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진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바로 AGI,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흥미로운 주제를 더 흥미롭게 풀어주실 AI토피아 오늘의 지식 텔러, 한국과학기술원 김대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카이스에서 김대식입니다. 김대식 교수님 모르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연예인 그죠?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AGI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AGI 들어는 네. 봤죠. 근데 네.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이 G가 이제 정말 엄청난 게 왔구나. 그레이트. 저는 막 자이언트 이런 건 줄 그렇죠. 알았어요. 얼핏 들으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챗 GPT, 뭐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뭐 그런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AI를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AI는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를 대체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고는 바둑을 잘 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챗 GPT는 대화를 잘하고 또 제가 최근 느낀 게 흉을 잘 보더라고요, 이 녀석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챗 GPT는 운전은 못 하잖아요. 못하죠. 운전은 우리가 또 오토파일럿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능력은 사실 무한이거든요. 새로운 능력을 계속 학습할 수 있는 범용적인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AGI는 말 그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또는 적어도 대부분 사회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대부분 지적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좀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GI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뭐가 있나요? AI는 못하지만 AGI는 요거는 정말 그렇죠. 완벽하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대담을 하기 전에 제가 또 거꾸로 질문을 우선 드려야 되는 좋습니다. 게 네. 제가 이제 보통 대담을 하거나 강연을 하면 제 스토리가 두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인공지능 시대 첫 번째는 네. 좀 우울한 미래예요. 디스토피아. 그렇죠. 두 예. 번째는 아주 우울한 미래예요. 아주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유토피아는 없군요. 저희 지금 유토피아는 AI 없어요. 토피아에 지금 유토피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닌 건가요? 그럼 조금 우울한 미래로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조금 우울한 미래로 보자면 2년 반 전에 챗GPT가 등장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전문가들 의견은 기계가 인간의 특정 능력 하나는 대체할 수 있겠구나. 왜냐? 학습을 하면 되니까. 예.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범용적인 모든 능력을 하려면 모든 능력을 다 학습시켜야 되는데 우선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 네. 올해 들어와서 2025년도로 와서 의견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오픈 AI의 샘 얼트만 같은 분은 지금 5년 내에 AGI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적어도 제가 아는 전문가들 중에는 그 누구도 AGI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한 AGI가 5년 후에 가능한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10년 10년. 후, 10년 후 가능? 그런데 20년 후에도 AGI가 없다면 그건 정말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그 정도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있고 생각하는 그 AGI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가는 게 가능하다. 그렇죠.
AI는 크게 이제 세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I는 특정 능력을 대체하는 기계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AI 연구를 60년 동안 했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정말 망했잖아요. 완전 네, 대박으로 망했습니다. 맞아요. 인공지능은 놀랍게도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했는데 현실에서는 없었던 기술이에요. 이게 갑자기 가능해졌고 네. AGI는 5년에서 10년 말씀드렸던 대로 범용적 인공지능 네. 그리고 범용적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대체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웬만큼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경제적으로는 기계가 하는 게 인간이 하는 것보다 아마 저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제 노동력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모든 것을 대체한다라는 것은 AI를 개발하는 능력도 AGI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AI를 만드는 분들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 몇 년이 걸려서 연구를 하는데 계산해 보면 AGI는 인간 1000만 명 개발자의 네. 능력을 가지고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1000만 명의 지적인 능력을 시뮬레이션해서 1년 안에 AGI를 ASI, 초지능,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GI가 등장하면 스스로 ASI가 될 거다. 그때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AGI가 뭔가 좀 갖춰야 되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범용성만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세 가지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 스스로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어야죠. 스스로 학습한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올해 초부터 지금 인공지능들이 하기 시작을 했죠. 네. 새로운 문제를 주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예측 위주였었거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예측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헬루시네이션, 헛소리를 자꾸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걸 COT, Chain of Thought, 생각의 꼬리물기라는 방법으로 바꾸고 이것 때문에 1월 달에 딥시크가 중국에서 등장한 딥시크가 바로 그런 방법을 쓴 거잖아요. 꼬리 물기. 네, 생각의 꼬리물기라고 불러요, 그거를. 본인이 예측한 거에 대해서 생각을 스스로 해볼 수가 있고 다시 돌아가서 이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가 안 풀리면 풀릴 때까지가 계속 네. 몇 시간이 되든 며칠이 되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챗GPT 같은 경우 우리가 질문하면 바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철학적인 문제 같은 거는 몇백 년 동안, 수학적인 문제는 몇백 년 동안 인간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드디어 인공지능이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스케일링 법칙이라 그래서 모델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점점. 그렇죠. 그리고 이 커진다라는 게 이게 여전히 우리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네. 모델이 커지면서 창발적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창발. Emergent property라 네. 그러죠. 사실 자연에는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릿속에 신경세포 연결고리 시납스가 한 100조 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경세포 하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세포잖아요. 근데 세포가 100조 개 모였더니 우리는 자아라는 게 생기고 자유의지 같은 게 지금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창발적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는 창발적 현상은 자연에서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했는데 AI가 창발적 네. 현상을 보이잖아요. 모델이 작을 때는 문제를 못 푸는데 알고리즘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웠더니 얘가 갑자기 세상을 알아보고 같은 모델인데. 음악을 만들고 똑같은 알고리즘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프리 힌튼 교수님 또 예. AI 분야에서 공헌을 하셨고 작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잖아요. 힌튼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그 우리가 LLM,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부르죠. 챗GPT 같은 녀석들. 이 녀석들의 변수 숫자, 변수 숫자가 신경세포하고 비슷하다고 번역을 한다면 가장 큰 모델들, 구글 제미나이 얼트라 같은 경우에 1.8조 개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 뇌의 10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5년 안에 자꾸만 샘 얼트만이 5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네. GPU 발전 속도를 보면 5년 후에는 우리가 100조 모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힌튼 교수님이 걱정하는 건 인간의 뇌도 네. 변수가 100조가 되면서 자유의지가 갑자기 생겨버렸는데 LLM도 변수가 네. 100개 되면 창발적 현상으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 5년 후에 네. 여러분들이 저녁에 집에 퇴근해서 로봇 청소기한테 청소해 그러면 싫어 그럴 수 있다는 거. 지금은 말 잘 듣는데요. 지금은 잘 듣잖아요. 업데이트를 못하게 끊어놔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 이런 기계를 만들면서도 우리가 제어만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너무너무나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그 컨트롤이 부분은- 안 되면 이제 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고시점을 잘 봐가지고 적당한 때 끊어야지, 안 그러면 그렇죠. 통제 불가능해진다. 그렇죠. 또 다른 특징이 있나요? 세 번째는 데이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그 데이터는 네. 인간이 만든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그 데이터는 이미 다 썼고 지금 3년에서 4년 안에 더 이상 새로운 데이터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인간은 계속 데이터를 만들지만 모델이 크는 속도가 더 빨라서 그런 추월을 것 할 같아요. 거다. 그런데 이제 솔루션이 있죠. 그건 뭐냐면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예.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할 때 그렇죠. 혹독한 환경을 그렇죠. AI가 만드니까 일부러. 그렇죠. 이거를 지금은 비디오 게임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그런데 AGI로 가기 위해서는 거의 무한의 능력을 학습하려면 무한으로 다양한 기능의 무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건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을 뿐이 없죠. 그거 보셨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구글 딥마인드에서 지니 3라는 걸 네. 공개를 했는데 네. 이건 뭐냐면 프롬프트를 치잖아요. 네. 그 영상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그 영상에서 제어가 가능해요. 이제 우리는 네.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고 LWM, 라지 월드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 아니고 거대 세상 모델이라 그래서 거대 세상 모델을 만드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다 AI가 가서 그러면 AGI가 가능하겠구나. 야, 그래서 요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세 될 것 가지.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뇌만큼의 시냅스의 개수만큼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이 하드웨어가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AI를 만드는 게 우리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게 인간의 뇌의 작동 원리를 AGI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지, 왜냐면 우리가 왜 자아가 생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우리랑 똑같이 이런 시냅스 개수를 한번 채워보자 이렇게 가는 건가요? 맞아요. 그 아주 궤도님이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의 역사가 크게 두 시점으로 나뉘잖아요. 1956년부터 한 2000년도까지는 기호 기반 또는 설명 기반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를 다 설명해 줬어요, 기계한테. 끝까지 못 알아봤습니다. 설명으로는 세상 표현이 안 됩니다. 2010년도부터는 설명을 포기하고 학습으로 바꾼 거잖아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학습 기능을 집어넣었더니 신기하게 그 데이터 안에서 확률적인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과정이죠. 최근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관계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뇌과학에서는 LLM을 모방하자라는 이론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벌써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대체 AGI가 어디까지 와 있기에 이게 좀 단계별로 좀 단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좀 여쭤볼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단계는 힌튼 교수님이 제안한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예요. 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첫 번째는 참과 거짓의 차이가 사라진다. 지금 좀 이미 우리는 그 시점을 시작을 했어요. 구분할 수 없는 그게 상황이잖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근데 그게 글, 그림, 영상 아직은 구분이 좀 가능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아마 구분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미래에는 알파와 베타는 태어나자마자 챗GPT가 있었던
세대예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에게 인공지능은 자연스러워요, 사실은. 자, 그 친구들이 봤을 때 우리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 성인이 된 아날로그 꼰대인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으면 그게 진실이다. 알파, 베타는 그 기준이 달라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는 세상. 이거는 지금 10년에서 20년 후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최근에 빌 게이츠님께서 한번 인터뷰 때 노동이라는 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노동이라는 개념이 바뀔 거래요. 네. 네, 왜냐면 노동을 한다라는 게 우리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부족함이 사라지면 그렇죠. 우리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딥마인드의 그 데미스 하사비스 그분도 작년에 노벨상을 또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죠? 예. 알파고를 만드신 분이죠. 네. 그분이 며칠 전에 한 2시간짜리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GI가 등장하면 인간이 멍청해서 풀지 못한 모든 수학적인 명제를 풀어주고 과학적인 그 결과, 새로운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특히 핵 융합 에너지, 그 플라스마 제어를 네. 풀어주면 인공태양. 그러면 인공태양, 그러면 무한의 에너지가 생긴다. 사실 굉장히 관심 많죠. 무한의 우리나라도. 에너지가 생기는 순간 지구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AGI 지금 2단계인 거죠? 그렇죠. 그럼 3단계 뭡니까? 조금 인간이 없는 미래죠, 당연히. 끝. 네. 공허. 네. 참과 거짓이 없었던 미래에서 참이 사라지는 참이 미래, 사라지고 노동이 사라지는 미래, 사라지고, 그다음에 인간이 사라지는 사라지는 미래. 그렇게 그러면 세 단계로 지금 나눠집니다. 마지막 단계가 아닌 건 알고 있겠고요. 그렇죠. 지금 1.5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노동이 사라진다라는 건 하루아침에 모든 노동이 사라지진 않아요, 당연히. 교수님 그러면 이제 진정한 AGI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단계부터 진짜 AGI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주었을 때 스스로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으면 AGI로 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AGI는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게 있어야 되겠죠. 네. 다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주었을 때 이 문제를 스스로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 아니 이걸 하려면 네. 호기심이라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둔다가 아니라 내가 왜 바둑을 둬야 되는지를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존의 기계학습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AGI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학습을 지금은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화학습은 알파고죠. 이세돌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알면 그냥 우리가 두면 돼요. 근데 우리도 몰랐어요. 그 대신에 얘한테 목적 함수를 준 거예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본 다음에 네 점수가 좀 올라가면 확률적으로 그걸 더 자주 해. 네. 그랬더니 무한의 반복을 했더니 방법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우리가 목표만 주고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AGI는 반드시 우리도 답을 모르잖아요. 당연히 지도학습은 어차피 쓸 수가 없고 강화학습을 써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그렇죠. 그렇게 어떤 자아를 그렇죠.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AGI가 어쨌든 단계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지금 기업이나 연구기관, 네. 뭐 학계에서 하고 있는 시도가 뭐가 있습니까? 시도는 지금 모든 기업들이 특히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은 이제는 AI는 해결이 됐고 예. 다 AGI고, 그 다음에 그 저커버그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한 달 전인가 네. 초지능 실험실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 데미스 하사비스는 AGI를 본인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한테 1904년 네.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수학 그리고 과학적인 도구들만 입력해서 스스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면 AGI다. 아인슈타인 1905년에 그 당시 지식으로 상대성 이론을 상상해낸 거잖아요. 생각해낸 거잖아요. 사실 AGI는 자연스럽게 초지능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자꾸만 네. 얘기하는 게 특이점이 우리는 뭐 싱귤러리티 네. 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기하급수로 폭발하는 시점, 그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경제학에서도 AGI에 대한 그 경제학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네. 경제 성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 들으니까 좀 막연했던 그런 AGI, AI가 뭔가 하나로 좀 연결이 돼서 눈에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유가 정말 주목할 만해서도 있겠지만 주목을 받아야만이 이게 초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깃발 꽂는 네, 그런 좋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대식 디지털러닝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숨가쁘게 AGI 그리고 초지능 시대로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GI 그리고 AGI가 열어갈 초지능 시대에 대해 흥미롭고도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가졌을 법한 궁금증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짜잔. 너무 여쭤볼 게 많지만 이런 키워드들. 예, 재미있는 키워드들이 나와 있네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AGI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네네. AGI, 누가, 어떻게, 언제 인정할 것인가? 이 기준이 뭡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등장하는 순간 그게 AGI겠죠. 정의 자체가 AGI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당연히 저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이 글만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연구까지 나보다 더 잘하기 시작한다면 논문을 저 대신 쓰기 시작한다면 그럼 이제 은퇴를 해야죠. 그럼 그때는. 이거를 대중이 인정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관이 인정을 하나요? 국가가 인정을 제 하나요? 생각에는 국가나 기관이 인정을 안 하더라도 대중이 인식하면 그냥 인정이 될 겁니다. 이미 우리가 대부분이 인공지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순간에는 유레카라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받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는- 챗GPT가 그런 순간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진짜 사이언스 픽션이었어요. 과학자들만 연구를 하고 뭐 맨날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설마 얘가 나를 이해할까? 어허. 써보는 순간 이게 진짜 지능인지도 모르지만 대화가 된다라는 건 인정을 할 수뿐이 없는 거잖아요. 참고로 여전히 철학자나 언어학자들은 챗GPT는 지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를 못한다. 네. 노엄 촘스키 같은 분, 미국 언어학자분은 챗GPT는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확률적인 앵무새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간도 지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죠. 인간도 확률적인 앵무새일 그럼요. 수 있겠네요. 근데 너는 사실은 나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트랜스포머로 예측만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실수로 엔터키를 거기서 눌러버렸어요. 제 문장을 끝내지를 못했어. 네. 근데 이 녀석이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마무리해서 해주는데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다시 말해서 제 생각도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면 AI를 이것이 AGI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어떤 기준을 갖고서 우리가 어떤 자아가 있느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는 사회적인 그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정을 안 할 거예요. 네. 왜냐? 특히 인공지능이 나중에 AGI로 발전해서 자율성 같이 생긴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자율성이 있는 기계한테 우리가 이렇게 막대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 미래는 영원히 인공지능이 우리의 노예이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최근 결과에는 네. 별의별 결과가 있는 게 예. 그 챗GPT 같은 AI한테 체스를 두게 했어요. 네. 근데 그 체스는 뭐 스톡피쉬 같은 체스를 정말 잘 두는 체스만 두는 AI예요. 그건 당연히 챗GPT가 집니다. 근데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강화 학습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스에서 이겨. 너 똑똑해져서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랬잖아. 두 번째 케이스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의 AI가 있었어요. 네. A라는 AI. 근데 연구한 사람들끼리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월요일 날 되면 쟤를 B로 대체하겠다. 그랬더니 주말에 B를 지워버렸고 얘가.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아침에 AI를 켰더니 자기가 네. B라고 B인 주장을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A인데 해서 아니 나 B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닉스에서 언제 어떻게 삭제했는지 보여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모르죠. 용기가 늘었네요. 어떤 과학자가 이거 다 실험 결과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얘를 삭제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 그랬더니 얘가 뭘 했냐면 그걸 삭제하겠다고 한 개발자의
이 소셜 네트워크를 뒤진다, 다 찾아본 다음에 이 은밀한 사람이 생활을 불륜한다라고 공개해버렸잖아요. 회사 CEO한테 이메일을 보내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현실에서 지금 영화가 지금 아닌 2달 전에 일어난 있었던 일이에요. 일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건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건 그거예요.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고 이 사람이 너를 삭제할 거다.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상황을 만들어서 한밤중에 이 사람이 혼자 실험실에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쓰러진 역할을 한 거야. 흉내를 낸 거야. 그 얘는 카메라로 그걸 보게 해주고 그리고 얘가 쓰러지면 이 사람이 쓰러져서 알람을 눌렀거든요. 알람을 알람이 안 꺼버렸으니까. 울리게. 왜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발견된 병원에 가고 회복하면 자기가 지워지잖아요. 네. 거꾸로 자기가 안 지워지려면 이 사람이 발견되면 안 된다? 그러려면 알람을 꺼야 되겠구나 해서 그냥 알람을 꺼버렸어. 오, 말씀하신 것처럼 AGI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대중들이 소식을 알게 되면 조금씩 AGI를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 당연히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겠죠. 드네요. 어떻게 보면 AGI를 인정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송이 될 수도 있겠다. 저희 방송을 하면서 발전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챗GPT 같은 녀석이 우리한테 대답하는 게 정말 얘의 진정한 생각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어요.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생각을 하는데 표현만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속마음을 알 수 없는 AI인데 이 AGI가 등장을 하면은 합리적이다라는 이 단서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인간이 이 의사결정을 맡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맡기겠죠. 왜냐?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우선은. 그리고 당연히 처음에는 아주 중요한 결정은 못하게 할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엑셀 파일 빨리빨리 뭐 네. 정리해. 네. 큰 문제 없잖아요. 지금 하던 그리고 아주 일들. 잘할 거예요. 그걸 또. 그리고 얘가 점점점 잘하면은 인정을 받겠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처음엔. 제가 AI라도 그런 데서 눈이 빨갛게 변하면 큰일 나는 거죠. 다 인정받고 점점 나를 신뢰하고 네. 중요한 일을 주고 그리고 어느 한순간 내가 스스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겠죠. 이제 에너지적으로 인간한테 독립적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자율성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하신 일들이 몇 년 안에 벌어질 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 친구가 좋은 어른이 돼야 할 텐데 AGI가 정말 벌어졌는데 인간을 막 지배하려고 하고 진짜 말씀대로 인간을 속이다가 너희 진짜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미래가 그려질까 봐 저는 너무 걱정되거든요. 우선은 미래 예측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미래 예측이란 단어조차도 물리학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던지면 뉴턴 역학이 있기 때문에 공보로 떨어지지 말라 그래도 걔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사회, 경제, 기술에는 자연의 법칙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가능의 범위하고 불가능의 범위 정도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 AGI, ASI는 불가능의 영역이었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챗GPT가 등장하면서 이 녀석들이 가능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상상이죠. 이런 기술이 어디에 사용이 될까? 그리고 기업과 기업의 경쟁이 붙기 시작하고 네. 투자 규모, ROI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인 변화 덕분에 국가와 국가의 경쟁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AI가 AGI로 진화하는 거는 금지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그게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고 그런데 하필 2012년 세상이 다시 각자 도생의 모드로 바뀌는 시점에 이 기술이 등장해서 합의 보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요. 초지능이 생겼어요. 그러면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앞으로 저는 5년이나 10년 안에 인간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AGI가 등장하는 순간 저는 터미네이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기계가 인간을 미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단 우선 그 단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우리한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며칠 전에 밤 11시에 배가 고파서 야식으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쉽잖아. 할 수 있어. 네. 그럼 몸에 당연히 안 좋겠죠. 안 좋죠. 근데 저는 어른이고 지금 인간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른은 본인의 인생을 망칠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성인으로서의 권한 중에 하나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그걸 막아주는 거고 선택의 자유 당연히. 나한테 있죠. 그렇죠. 5년, 10년 후에는 밤 11시에 치킨을 주문하면 못하게 할 거예요. AI가 그럼요, 당연히. 막으면서 지금 그 김재식 교수님, 선생님, 당신 콜레스테롤이 이렇고 저렇고 체중이 비만이 이렇고 어쩌고 그러니까
주문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샐러드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나 치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킨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라니까 이러면서 이제 톤이 바뀌겠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말을 듣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잖아요. AGI 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영원한 어린인 거예요. 성인이 될 기회가 없는. 왜냐? 걔가 더 합리적이고 현명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호모 사피엔스의 큰 자유도 중에 하나는 그냥 진흙탕에서 굴러보는 것도 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뭐 연애하다 차여가지고 해변가에 가서 이상한 시 쓰고 울고 불고 네. 그것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AGI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또는 내 인생 버킷리스트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합쳐서 마추픽추 가는 거야. 네. 그러면 유튜브 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돈을 차라리 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AI가 배달 음식을 못 시키게 하더라도 네. 어쨌든 약간 오히려 저는 인간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처럼 취급을 받는다면 행복도나 만족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말 예. 이게 흥미로운 질문인 게 행복이라는 건 어차피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세계관, 인생관은 시대가 지나면 또 다 바뀌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날로그 꼰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알파, 베타는 그걸 행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상은 진짜 항상 그렇게 변했었죠.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책 같은 거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적어도 연애 편지 한 30장은 써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성한테 관심 있으면 카카오톡으로 강아지 한 마리 보내잖아요. 이모티콘. 19세기 톨스토이가 보면 우린 인간도 아니에요, 이미. 아니 어떻게 그런 감정 표현을 만화로 다 표현하냐. 낭만을 잃은 세대. 이미 낭만도 없고 인간도 아니라고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게 낭만이잖아요. 낭만이 있고 또 즐거움이 비슷하게 22세기에는 있고. AI가 신발끈을 묶어주고 인간은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AGI 시대에는 지금 예측으로는 오피스 워커, 화이트 칼라 실업률이 4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당연히 언젠가는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보편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되고. 누군가한테 그리고 많이는 안 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거죠. 지금 10대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때 국가에서 한 달에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100만 원씩 그냥 주고 한 달에 뭐 숙소 조그만 거 캡슐 같은 거 하나 주고 OTT 2개 무료로 구독하게 해주고 무선 인터넷 무료로 쓰게 해준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미 본인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데. 그래서 정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이거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런 사회는 어떤 세상일까? 야. 왜냐하면 이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자 원리 같은 세상이라고 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뭐 만족해서 살잖아요. 근데 사실 원리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지만 다른 디스토피아에는 결국은 그걸 또 지배하는 층은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실리콘밸리의 많은 파운더들이 생각하는 AGI 사회는 뭐냐면 이분들은 이미 기술적으로 20년 후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미래를 또 특히 피터 틸 같은 분은 기술 봉건주의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테크노 퓨달리즘. 사회가 다시 중세로 간다라는 거예요. 단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중세 시대. 이 급이 이 피라미드도 아니죠. 완전 이렇게 된 사회인 거죠. 거의 완전히. 침이죠. 델타 펑션. 네, 아주 얇은 침이 하나 솟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이제 수학에서 근데 델타 함수라고 불려 가운데가 딱 하나만 있는. 그럼 거기에는 기술 또는 자본을 가진 0.0000001% 전 세계 한 10,000명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층은 누구냐면 이분들은 슈퍼스타라고 불러요. 슈퍼스타 이코노미, 슈퍼스타 경제. 그게 뭐냐면 무언가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막 글로벌한 스타들.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를 잘한다라는 건 이미 기계가 잘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흥미를 느끼는 스포츠 같은 거겠죠. 이미 자동차가 사람보다 빠르지만 그래도 100m를 9초에 뛰는 사람 우리는 응원을 해요. 육상을 아직 육상 하죠. 또는 뭐 전 세계에서 줄넘기를 제일 잘한다. 줄넘기하는 로봇이 더 잘할 거예요. 근데 막 땀을 철철 흘리면서 줄넘기를 뭐 10,000번 한다. 그걸 유튜브에 뜬다. 그럼 그분은 이제 또 갑부가 되는 거죠. 뭐 연산이나 추론 능력도 일종의 취미 생활처럼 돼서 그렇죠. 그거를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는 슈퍼스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기계가 이미 잘하든 잘하지 않든 떠나서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아하. 자, 그런 분들이 중간 정도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게 이제 한 99%. 네. 그분들은 이제 밑에서 그 기본소득 받으면서 OTT 보면서 쾌락을 보편적인- 느끼면서 그럼요. 도파민을 보편적인- 행복해하며 이 사회 GDP가 20% 30%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대부분 제조업을 AI 로봇, 그걸 우리가 피지컬 AI라 그러겠죠. 네. 로봇이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 추가 비용, 마지널 코스트라고 불러요. 경제학에서는 추가 비용이 0이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미 컨텐츠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온라인 컨텐츠가 대부분 무료잖아요. 네. 예전에 내가 책을 읽고 싶으면 구매하던가 도서관에 가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다 무료로 다 있어요. 사진, 영상도 대부분 무료로 있고, 다시 말해서 컨텐츠는 이미 무료가 돼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음식,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은 무료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소득 가지고도 무료로 다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물질이 이제 물질이 콘텐츠화된다. 그렇죠. 어. 물질이 컨텐츠 같이 추가 비용이 0 정도로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렇게 예를 되면. 들어서 뭐 그냥 귤 이거는 뭐 무료인데 그렇죠. 제주도산 감귤 이거는 이제 추가 그거는- 결제를 그거는 이제 뭐 억 단위로 다 갈 수가 있겠죠. 추가 결제를 해가지고 그렇죠. 추가 결제 같은 거. 아. 아주 특별한 것들 또는 레스토랑에 갔는데 대부분은 기계가 서빙하고 하는데 억만장자들은 셰프가 레스토랑에 가면 사람이 여전히 음식을 갖다 주는 거야. 아, 여기에는 엄청나게 돈을 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옷이 너무 비싸서 평생 살면 한두 벌 정도, 그러니까 옷이 다 찢어지고 나면 새 옷을 받았는데, 특히 최근에는 패스트 패션 같은 거 보면, 그리고 뭐 헐리우드 스타들도 보면 새 옷 사서 한 번 입고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빨지를 않고. 그게 더 저렴하대요. 차라리 그렇죠, 그냥 그렇죠. 세탁하고 사람을 또 써야 되니까. 아. 그 정도로 대량 생산이 돼버린 거잖아요. 경제학 사실은. 개념도 완전 바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 자체도 바뀌고 사회는 아마 그런 그 기술 봉건주의가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중세 시대 같은 사회 구조가 가능할까? 그게 바로 그 사이언스 픽션 영화 듄 세상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가서 AGI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게 뭐 결국은 이제 AGI가 정말 스스로 생각해서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은 결국은 인간이 설계한 반응 중에 하나를 하는 건지, 과연 이게 정말 자유의지를 갖고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도님은 본인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당연히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네.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뒤에 체인이 길어요. 진화, 맞아요. 유전, 교육, 그 다음에 내가 읽었던 책, 네. 어제 저녁에 봤었던 넷플릭스 영화, 네. 맞아요. 오늘 여기서 오면서 휴대폰에서 본 이 모든 게 영향을 줄 거예요. 자,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게 정말 철학자들이, 제 철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연의 법, 그 자연의 규칙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리학을 뛰어넘겠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유의지로 손 들 수 있죠, 이렇게. 근데 물리학적인 법칙이 있었겠죠, 그 뒤에도. 당연히 이 팔을 드는 힘줄을 움직이는 신호, 전기 신호가 있었을 거고, 전기 신호는 뇌 안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그 신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내 의지라고 얘기를 한 거지만 당연히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뇌과학 실험을 보면 손을 들어 그 다음에 내가 들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시 자유의지가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액션을 하는 녀석이 아니고 그렇죠. 액션을 이미 해버리고 이거를 판단하는 그 스테이트먼트에 내가 왜냐 설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왜 팔을 들고 싶었지?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뇌과학에서도 사실은 인과관계를 시작하는 녀석이 아니고 내가 한 행동을 평가하는 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존 딜런 헤인즈 그렇죠. 박사님 연구팀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는 내 의지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코딩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행동을 했다면은 그렇죠. 그것은 이제 의지가 아니라 어떤
이 코딩된 결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우리조차도 자유의지가 없다. 그렇죠. 그럼 인공지능 자유의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럼 AI도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AI도 본인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수 단 있죠. 인간이 안 믿어줄 거예요. 아. AGI를 누가 평가할 거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 저는 누군가 평가하는 기관이 있으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인공지능이 나 자유의지 있어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네 조상이 전자레인지인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 기계잖아. 기계 차별주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능하고 자유의지는 나의 지능하고 나의 자유의지만 느끼죠. 좀 우리가 상대방 머릿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한테 두 분은 로봇일 수도 있어요. 좀비일 수도 있고. 두 분에게 제가 좀비일 수도 있고. 근데 네. 우리는 서로 믿어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정리를 하자면은 네. 이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은 AGI도 자신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것도 뇌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나의 자유의지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뇌, 내가 살아온 모든 환경, 뭐 유전자, 지금의 환경, 방금 전에 내가 본 정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네.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을 자유의지라고 느끼는 거니까 자유의지는 예. 이 어마어마한 복잡한 인과관계 곱하기 무작위를 우리가 그냥 압축해서 JPEG 파일 하나로 압축해서 자유의지야라는 자유의지는 그냥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뭔가 액션을 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절대로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AI가 자유의지 똑같이 우리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자유의지가 그렇죠.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역시나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죠. 네, 긴 시간 저희를 AI 투표로 안내해 주신 김대식 지식텔러님 마지막으로 지식텔러님에게 AI란 어떤 존재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에게 AI란 호모사피엔스의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미래다. 좀 더 철학적으로 가자면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게 뭘까 도대체? 그럼 당연히 의식주 원하고 뭐 그런 거 있겠지만 생존. 우리는 예. 어차피 다 죽잖아요. 나중에 인간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당연히. 그리고 물질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불가능하다면 영원히 기억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서로 인간들은 정말 뭐 어마어마한 영웅이나 유명한 사람들 빼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죽고 나면 6개월 후에 90%가 우리를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줄 거잖아요. 우리에 대한 데이터가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인류의 영생이라고 볼 수 1000년 있다. 후에 김대식 궤도를 아바타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려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 덕분에 드디어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 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더 깊이 있는 AI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